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플러 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남가주 전역에 지금 반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발폭우로 비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실버라도 캐년 등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사태를 우려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미국인들은 어젯밤에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의 폭력 사태가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카플러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버지니아 한인 여성 실종 사건은 결국 살인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나 채 씨의 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남자친구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공개수배했습니다. 한인 무면허 마사지사가 여성 고객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인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여러 인종들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도중 한 말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푸틴 퇴진 발언에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백악관은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터키에서 5차 휴전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가 치솟는 유가로 인해 재정 수입이 넘쳐나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3월 28일 월요일 카플러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어젯밤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모처럼 많은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가 돌발 행동을 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로 나온 크리스 락을 갑자기 주먹으로 뺨을 때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던 것인지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배우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 시상식 도중 무대 위에 올라 동료 뺨을 때리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것입니다. 이날 스미스는 나무 조연상 후보의 자격으로 가족과 함께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코미디언 크리스 락의 시상대 격분에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가 락을 뺨을 때린 것입니다. 크리스 락은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크 스미스의 외모에 관한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락이 삭발 형태인 스미스 아내의 헤어스타일을 언급하며 G.I. Jane 2의 주인공을 맡아야 할 것 같다고 놀리자 스미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가 락을 뺨을 때린 것입니다. 스미스의 아내가 질병 문제로 탈모가 오면서 머리를 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미스가 무대로 올라오자 당황한 록은 스미스가 무대로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고 이내 스미스는 록의 뺨을 쳤습니다. 자리로 돌아간 스미스는 록을 향해 반복해서 욕을 하며 내 아내를 입에 올리지 말라. Keep my wife's name out of your fucking mouth 라고 했습니다. 록은 서둘러 시상을 마무리하고 내 생에 잊지 못할 시상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상식을 지켜보던 참석자들과 전 세계 시청자들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의도된 연출인 건지 실제 상황인 건지 파악이 안 됐지만 이내 실제 상황으로 밝혀지면서 경악했던 것입니다. 스미스는 이후 나무 주연상을 받고 나서 수상 소감을 말하여 폭력 사태에 사과했습니다. 크리스 록은 윌 스미스 경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폭행이 생중계됐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해야 한다거나 윌 스미스는 수상 자격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플러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윌 스미스의 부끄러운 돌발 폭력 사태도 있었지만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품격을 보여준 장면도 있었습니다. 나무 주연상 시상자로 나선 영화배우 윤여정이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어젯밤 윤여정 배우가 보여준 품격 넘치는 장면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세계 최대 시상식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크기와 화려함,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최고 배우들이 한데 모여 수상자와 수상작에 힘껏 축하를 보내는 모습, 오스카를 거머쥔 이들이 보여준 웃음과 눈물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각종 공연과 기념 이벤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윌 스미스의 폭행 사태가 발생하는 추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는 정말 모든 걸 다 보여준 쇼였습니다. 윌 스미스의 추태와 달리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품격을 보여준 장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배우 윤여정이었습니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시상자로 무대 위에 오른 윤여정은 인상적이면서도 품격 넘치는 장면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윤여정은 나무주연상 수상자로 선정된 트로이 코처를 목소리로 호명하기 전에 수어로 코처의 이름을 부르는 배려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 코처가 무대 위에 오른 뒤 수어로 수상 소감을 말하기 위해 양손이 다 필요하다는 걸 알고는 먼저 손을 내밀어 오스카 트로피를 받아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여정은 코처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동안 트로피를 꼭 쥐고 그의 발언을 들었고 이후 수차례 수어로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이 사연을 감동적으로 그린 코다는 이날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해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윤여정 배우 외에도 다른 참석자들은 코다의 배우 트로이 코처가 나무조연상을, 코다의 션 효이더 감독이 각색상을, 코다가 작품상을 받을 때마다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흔들어 수어로 축하를 건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상 최대의 쇼답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아카데미 시상식이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남가주 전역에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남가주는 그야말로 반가운 단비입니다. 국립기상청 National Weather Service는 오늘 밤까지 폭우와 우박이 내릴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해안 지역과 밸리 지역에서 약 1인치에서 2인치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지역 프리웨이와 로컬 도로들은 폭우와 도로 곳곳이 밤랑하거나 많은 물이 고여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LA와 벤츄라, 샌버나리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지대에는 29일 오전까지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6,000피트 이상 고지대에서는 6에서 10인치의 눈이 내리고 7,500피트 이상 고지대에는 최대 18인치의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실버라도 캐년, 윌리엄스 캐년 등 본드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날 오전 쏟아진 폭우로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돌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랄프사와 본스 등 대형마켓 체인 노동자들이 파업안을 승인해 조만간 마켓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마켓 노동자들의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최종 마무리된 마켓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마켓 노조원들은 다수가 파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마켓 노조 측은 지난 21일부터 진행된 노조원들의 파업 찬반 투표 개표 결과 노조원 다수가 파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가주 전역에서 랄프스, 알버슨, 본스, 파빌리온 등 주요 슈퍼마켓 체인점들의 노조 파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고용주와 노조가 기본협약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랄프스, 본스 등 슈퍼마켓 체인 업체에서 일하는 마켓 노조원은 약 4만 7천여 명으로 지난 21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왔습니다. 노조 측은 오는 30일 고용주와 협상을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1차 파업이 단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마켓 노조원 파업에는 슈퍼마켓 직원, 약사, 육류 가공 직원 등이 포함돼 파업 단행 시 마켓은 물론 마켓 내 약국들도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국제 마켓 노조사나 남가주 및 중가주 노조 지부 소속 노조원들입니다. 노조 측은 고용주 측이 제시한 시간당 60센트 임금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고용주 측 제안은 충격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의 생활비 요구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시간당 $5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랄프스, 본스, 앨버슨 직원들은 파업안을 가결했지만 고용주 측과의 협상을 통해 파업 없이 재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는 파업과 직장 폐쇄 사태가 약 4개월 이상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버지니아에서 실종된 한인 여성이 결국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남자친구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40,000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캡선 뉴스가 한인 해나 최 씨 실종 사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결국 예상했던 대로 해나 최 씨는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4일 사체로 발견된 한인 해나 최 씨를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그녀의 전 남자친구 조엘 모소 메리노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나 채 씨는 지난 5일 집에서 메리노와 심하게 다투던 중 부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메리노는 채 씨의 시신을 메릴랜드 에코킥에 있는 피스트카웨이 공원에 유기한 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일주일간 800에이커에 달하는 공원 전체를 수색해 숲속에서 채 씨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도주한 메리노는 버지니아를 빠져나갔으며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합니다. 무면허 한인 마사지사가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버지니아주 애넨데일 노인 클리닉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한인 50대 남성 장경필 씨를 지난 25일 체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월 25일 치료를 위해 클리닉을 방문한 여성의 가슴을 더듬고 중요 부위를 만지던 등 성추행을 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장 씨는 마사지 면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 씨는 보석금 없이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한인 노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 여러 인종 노인들 중 한인 노인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노인들이 다른 인종 노인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노인들 중에서도 한인들의 만족도는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가정의학회 학술지 ABFM에 실린 UCL의 연구팀 아시아계 미국 노인의 삶 만족도 논문에 따르면 자신이 삶의 만족감을 표한 아시아계 노인은 5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다른 인종 노인들의 평균 만족도 80%에 비해 크게 낮은 것입니다. 이 논문은 2018년도 캘리포니아 보건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인, 중국계, 필리핀계, 베트남계 등을 포함한 65세 이상 노인 8,2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사회에 정서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아시아계 노인은 전체의 56%에 불과했습니다. 타인종 노인들의 80%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한인 노인들의 불만족도가 가장 컸습니다. 한인 노인들은 40%만이 자신이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베트남계는 47%, 중국계는 48%, 필리핀계는 77%였습니다. 사회 정서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한 한인 노인은 이보다도 더 낮아 30%에 불과했습니다. 연구를 주관한 리티 심카다 선임연구원은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계 노인들이 다른 인종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의 하나라며 이번 조사에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잘 지내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푸틴 퇴진 발언을 해 백악관이 굴욕을 치렀습니다. 최악의 말실수라는 지적과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유럽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한마디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교체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백악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까지 잇따라 해명에 나서서 진화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경솔한 언사였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럽 순방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우크라이나의 접경에 폴란드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도중 갑자기 원고에 없던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다른 미래, 민주주의에 기반한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바라건대 푸틴은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는 곧장 러시아의 정권교체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을 대속특필했습니다. 그러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푸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해야 했습니다. 줄리안 스미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만난 이후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말 실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짐 리치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리치 의원은 정권교체를 제안하는 것조차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 발언은 끔찍한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로 포트만 상원 의원도 러시아의 선전전에 악용될 수 있다, 푸틴이 악용할 수 있다, 대통령의 실수였다며 애드립이라고 하기엔 너무 강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의 애들립이 전 세계적인 소동을 일으켰다며 푸틴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러시아 선전의 일부로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4차에 걸친 협상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터키에서 5차 휴전 협상을 갖기로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 일원인 다비드 하라하미아 국민의 종 대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터키에서 5차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양쪽이 터키로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집중적인 공세를 펼친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마리우폴이 러시아군에 장악된 상태이며 약 16만 명이 포위된 채 시내에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가 고공 행진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가스값 부담에 고통받고 있지만 알래스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 폭등으로 주정부 수입이 급증하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래스카주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재정 흑자가 넘치고 있어 남은 재정을 어디에 쓸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알래스카주가 최근 원유 가격 급등으로 불어난 재정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행복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치솟은 석유 가격으로 알래스카주는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재정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래스카주에서는 늘어난 돈을 교육이나 기반시설 확충에 써야 할지 다음번 경기 침체에 대비해 쌓아둬야 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알래스카 북 슬로퍼 원유 가격은 밸런당 114.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석유와 가스에 부과되는 세금과 로열티는 알래스카주 정부 재정 수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알래스카의 이 같은 행운으로 알래스카는 앞으로 2년간 주정부의 재정 수입은 153억 달러를 늘어날 전망입니다. 알래스카주 한 해 지출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남은 재정을 어디에 쓸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와 공화당은 남은 재정 수입을 침체기를 대비해 적립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남은 재정 수입을 교육 환경 개선에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폭등한 유가 덕분에 흑자 재정이 예상되는 주는 알래스카 외에도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등이 예상 밖의 석유 수입으로 큰 흑자가 예상됩니다. 카플란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아직 내리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어 조심 운전하셔야 합니다. 3월 28일 월요일 카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